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염초청 굴뚝 같다라는 속담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속담에는 이 굴뚝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아서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. 이 염초청 굴뚝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검고 대단히 엉큼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염천초 굴뚝이 불을 많이 떼서 대단히 검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. 현재 이 염초청의 표지석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청계천 5가의 그 마전교 옆이 되겠습니다. 예전에는 말과 소를 파는 이 가게가 있었다고 그래서 마전교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져 있고, 현재는 이 방산시장 근처가 되겠는데요. 이 염초청의 원래 위치는 이곳이 아니었고, 지금의 DDP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지역의 하도감 지역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전해 왔었다는 기록 때문에 이곳에 표지석이 위치하고 있고, 이 가까이에 지금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성제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찍이 여러분들 화약에 주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이 최무선에 의해서 화약이 발명이 되었는데, 1377년으로 이 고려 말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최무선의 화약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고려 말의 국방에 큰 공을 세웠었던 것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. 이런 일들이 이제 조선시대에도 계속 계승되어 오게 되는데, 이 화약을 주조하는데 이 3대 이 요소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염초가 70%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. 일명 초석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유황이 있겠고, 유황은 10% 정도, 그 다음에 숯이 있겠습니다. 목탄이 15% 정도를 이렇게 성분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이 화약 주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산화제에 해당이 되는 이 염초가 대단히 중시가 되는데, 유황은 의 경우는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. 숯은 당연히 뭐 자체 조달이 되지만, 이 함초의 경우는 수입을 하거나 이를 위한 광산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제조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함초의 주성분이 주로 이 질산염이 되겠는데, 그 질산염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이 똥흙이었다는 것이죠. 똥흙은 이 잿물과 섞어서 이를 불에 끓이는데,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끓여서 졸이게 되면 나오는 결정체들이 결국 이 질산염이라고 하는 분뇨 속에서 초석인 질산칼륨을 얻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염초청의 이 굴뚝이 검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 함토 속에서 이렇게 염초를 축출해내는 과정 자체가 대단히 힘든 과정이었고, 여기서 추출되는 양도 극히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다 보니까 염초청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염초를 생산하는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의 수도 서울에 해당되는 이 한양에서도 이 동쪽 지역이 가장 이 방어에 취약한 저지대에 해당이 되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런 국방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훈련원이라든지 아니면 훈련도감의 이 분원이었었던 하도감이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. 여러분들이 이것이 동대문에 해당되는 흥인지문이 되겠고, 특히 이 동쪽 지역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한양 도성내에서의 물줄기들이 다 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서 이곳에 오간수문이라든지 이간수문과 같은 수문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훈련원과 하도감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, 자, 이간수문, 오간수문이 되겠고, 이 가까이에 훈련원과 하도감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별히 이 지역이 결국 이런 군인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었고, 특히 이 하도감은 무기 제조와 관련된 업무들을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되었었던 곳이고, 그러다 보니까 이 하도감의
이런 염초청이 함께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이 DDP 내에는 이것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런 하도감 터와 염초청 터의 이런 유구들이 현재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 훈련과 더불어 이 하도감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별히 무기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근처에는 이런 화약 주조뿐만 아니라 철제 무기 제조를 위한 대장간 등의 다양한 이런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었고, 그러한 전통들이 근대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런 하도감에 있었던 염초청이 옮겨오게 되면서 현재의 마전교 자리에 염초청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에 성제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칸 건물이 현재 남아 있는데, 이곳은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왕이라고 불렸던 이 관우의 그림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, 이 부부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성제묘는 결국 이런 염초청의 기술자들이 섬겼었던 이 관우를 모셔놓은 사당이 되겠고요. 이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이 시장 상인들의 하나의 신앙으로까지 이렇게 계승되어 오늘날 이렇게 문화재로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런 의미에서 성제묘와 이런 염초청은 하나의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계승되어 온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편 여러분들 서울역 가까이에 가게 되면 또 이런 수제화 거리가 있는데, 염천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여져 있는 염천교 거리에 이 수제화 거리가 유명한데, 사실 이것은 실제로 이곳에 염초청이 있어서 붙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옛 이름이 염천초청교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는데, 그것은 이 의주로 다리에서 연기가 많이 나서 이 청계천에 있었던 염초청 근처에 있었던 다리를 떠올리게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염초청교라고 붙였던 것이 발음이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이 염천교로 이렇게 바뀌어 불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화약 주조의 중요한 기관의 역할을 했었던 염초청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